정말 나는 게임을 못 만드나 보다 멘탈 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었고, 솔직히 이 바닥에 몇 년 있었는데 뭐 하루에 100만 원 못 벌어? 너무 안 되니까 금전적으로 힘들었어. 우리 직원들을 다 고액 세납자로 만든 적이. 안녕하세요. 데이터마이즈 유준범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는 스티키 핸즈의 김민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스티키 핸즈는 에이지 오브 솔리테어, 솔리테어 쿠킹 타워, 솔리테어 팜빌리지 등 솔리테어 게임을 메인 카테고리로 공략하고 있으며 독특하고 손맛 좋은 게임으로 유저에게 사랑받는 프로 개발팀, 캐주얼 게임의 명가를 꿈꾸는 대한민국 인디 모바일 게임사입니다. 제가 센스타워 지표를 보니까 다운로드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300만 초반 정도 되고, 또 특이한 점은 다운로드가 미국이랑 한국이랑 엇비슷한데 매출은 한국이 훨씬 높더라고요. 인앱 퍼체스 같은 경우 글로벌향 게임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좀 한국에 더 비중이 큰, 그래서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마 그게 뭐 전체 데이터를 보셔서 그랬을 텐데, 여태까지 이제 에이지 오브 솔리테어나 솔리테어 쿠킹 타워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좀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있었는데, 작년 6월에 서비스했던 이제 솔리테어 팜빌리지, 이제 요 게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창구 프로그램에 이제 선정이 이제 탑 2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복잡할수록 게임에서라도 다들 마음 편했으면 좋겠어요. 구글에서 이런저런 지원을 해주는데, 아무래도 구글 코리아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피처드도 국내에서 먼저 됐고, 그래서 국내에서 먼저 좀 이게 활성화가 된 케이스고요. 이제 해외 같은 경우 이제 막 UA 캠페인을 또 시작을 했어요. 이제 아마 그때부터 이제 지금 미국이나 이런 유럽, 대만 쪽에서 좀 이렇게 반응이 있어서. 인앱 퍼체스와 광고 매출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인앱 매출이 이제 30% 정도 되고, 광고 매출이 한 70% 정도 되고 있어요. 처음에 에이지 오브 솔리테어가 빵 떴잖아요. 그 후로 이제 계속 이 솔리테어의 포텐셜을 보시고 계속 개발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아요. 에이지 오브 솔리테어가 왜 잘 된 것 같으세요? 굉장히 다양한 게임 장르에 도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 잘 안 됐고요. 게임 업계에 오래 있었는데 정말 나는 게임을 못 만드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솔리테어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 이제 솔리테어 장르를 선택한 이유가 재미 요소라는 부분에서 이미 게임성이 검증돼 있는 장르였고 클래식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것들을 찾아서 즐기는 유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솔리테어 게임을 검색을 해봤더니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차별을 둘까라고 고민을 막 하다가, 밑에서는 간단한 게임을 하면서 점점 뭔가 도시를 발전해 나가고 이런 것들에 저희가 이제 힌트를 얻어서 솔리테어 게임도 이런 식으로 하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밑에서는 솔리테어 게임을 즐기면서 그 결과가 점수가 아니라 아름다운 그래픽으로 보여지는 걸 컨셉으로 잡아서 했는데 이게 굉장히 유효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래픽이 좀 글로벌하게 먹힐만하게 저희가 좀 개발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미 검증된 게임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마 유효하지 않았나? 디자인적으로 글로벌한 요소를 넣으셨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그거를 판단하세요? 저희가 2D로 만들었는데 약간은 복셀 느낌이 나게끔 약간 이제 영사에서 내려다보는 스타일로 했는데, 일단은 많은 한국 게임을 보면 굉장히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블링블링한 반면에 우리는 약간 좀 심심하게 어느 나라 어느 특색에도 좀 그런 유행이나 뭐 특색을 타지 않을 정도로 좀 약간 그런 플랫하게 좀 만들었더니 그런 게 좀 많이 유효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지 오브 솔리테어가 처음에 저희가 구글에 먼저 출시를 하고 이제 3주 후에 이제 애플에 출시가 됐는데, 구글에 출시한 다음에 사실 반응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회사를 접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애플에 출시가 됐거든요. 그때 출시될 때 이제 153개국의 메인 피처드가 됐어요. 근데 미국에도 이제 거의 제일 좋은 위치에 이제 피처드가 되면서 엄청 다운로드가 많이 발생이 됐었고, 북미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애플 피처드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나요? 저희 스티키 핸즈에서 나온 모든 게임이 다 사실 100% 아직까지는 다 피처드가 됐었거든요. 일단은 그래픽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픽을 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저희 그래픽 팀에서,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잘된 뭐 UI라든지 그래픽 스타일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기는 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애플 담당자님하고 미팅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회사 그래픽 스타일이 굉장히 자기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이다. 그다음에 뭐 UI나 UX가 굉장히 간결하고 깔끔하다. 네. 이런 아시아계 게임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 있고 네. 굉장히 많은 버튼들이 있고 복잡하죠. 네. 예, 뭔가 게임 한 판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게임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게임 플레이까지 걸리는 단계를 최소화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개발 기간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 게임하고 아웃 게임하고 나눠서 아웃 게임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해요. 굉장히 아웃 게임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밖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UI들, 그다음에 뭐 네. 게임 시작이 있고 무슨 뭐 상점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빨리빨리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임만 바꿔 끼면 될 정도로 거의 모듈화를 시켜서 굉장히 단순화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애플스럽다. 네. 네. 게임 네. 제작의 팁을 좀 공유해 주시겠어요? 네, 후배 인디 개발사에게 주는 팁이 있다면? 우리 회사가 이제 예전에 게임을 만들 때 한 달 만에 이제 시작해서 출시까지 한 달 만에 만들기 해서 이제 월간 스티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네. 왜냐면 너무 안 되니까 경험을 좀 많이 쌓아보자. 네. 라고 해서 계속 이제 뭐 되든 안 되든 한 달 만에 계속 게임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면서 자신감도 좀 많이 올라가게 되고 유저들을 만나면서 그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2017년이죠. 3월 달에 게임을 서비스 하나 하고 4월 달에 하고 5월 달에 하고 6월 달에 서비스 한 게 이제 에이지 오브 솔리테어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까지는 매출이 거의 없다가 네. 이제 우리 월급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우리 회사의 장르는 이거야 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매달려서 계속 업데이트를 꾸준히 했었어요. 뭐 주위에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제 게임 출시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타석에 계속 나가서 많이 뭐 삼진도 당해보고 때려봐야 할 텐데 이거를 계속 만들고 개발 기간이 계속 오래되는데 계속 불안하니까 뭔가 좀 더 집어넣고 좀 더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게임 볼륨은 커졌는데 정작 이 게임의 핵심 재미가 없다면 출시를 큰 볼륨으로 해도 외면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핵심 재미, 게임의 핵심 재미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래서 빨리 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유저들이 재미있는데 컨텐츠가 부족하다. 그럼 그때부터 계속 컨텐츠 붙이고 새로운 시스템을 붙여가면 사람들은 계속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를 그렇게 만든 게 저희 이제 솔리테어 쿠킹 타워도 그렇고 네. 솔리테어 판빌리지도 그렇고 다 개발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네. 뭐 3개월, 4개월, 창업하시고 네. 네 번째 게임이 에이지 오브 솔리테어인 거죠? 한 5번째 정도 돼요. 예, 6번. 예. 그래도 한 뭐 4, 5개월 만에 자리를 잡으신 거네요. 아니에요. 근데 맨 처음 저희가 처녀작으로 만든 게 이제 픽미업 뭐 대통령이 되자 이런 네. 게임이 있었거든요. 이 게임하고 이제 모노데 리틀 스타라는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을 거의 1년을 넘게 개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출시하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뭐 새로운 플랫폼에 하고 나름 이제 제가 인디 정신을 가지고 만든 이 세상에 이런 게임은 없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선거 게임 무슨 정치 풍자 게임 주위에서 반응도 괜찮으니까 계속 잡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약간 패착이었죠. 그럼 출시를 하고 나서는 얼만큼 그거를 끌고 가신 거예요? 거의 1년을 끌고 갔죠. 출시 후부터 네네. 1년을. 네네. 그때 이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네. 재미가 없는 게임을 계속 만져봤자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정말 그 다음에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이제 월간 스티키로 한 달 만에 게임을 서비스해서 뭐 KPI나 수치에 부합되지 않으면 빨리 포기하는 것도 답이다. 그 수치가 수준이 어때요? 내부적으로 잡은 게 그 이제 리텐션을 제일 많이 잡았어요. 그 앞에 게임들 리텐션이 너무 안 좋았었는데 네. 사실 사업 초기에는 리텐션이 뭔지도 잘 모르고 왜 유저들이 막 피처들 다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루에 막 무슨 몇천 명, 몇만 명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우리가 무슨 컨텐츠가 부족한 거라 해서 컨텐츠만 부족했는데 사실 이게 게임 자체가 재미가 없었던 걸 모르고 네. 그래서 일단은 아무리 게임이 작아도 어떤 게임이 재미있으면은 리텐션은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잡았던 기준이 3일차에 30% 네. 1일차에 50% 정도 나와야 되고 3일차에 30% 정도는 남아 있어야 이게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다가 조금이라도 남는다. 네. 그게 아니면 그 밑으로 완전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거를 1년 반 동안 돈을 그러니까 저희 자금을 다 소진하면서 네네. 이제 배운 레슨이죠. 네. 넥슨에 계시다가 네. 핫도그 스튜디오에 네네. 계시다가 네네. 핑가 스튜디오 네네. 그 후로 이제 스티키 핸즈를 네네. 창업하셨는데 네. 어, 뒷조사를. 제가 페이스북에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네. 모발에 있다가 그 핫도그 스튜디오로 간 거는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게임 부서를 만든 게 이제 핫도그 스튜디오였고 네. 거기서 사업부장에서 진급을 해서 이제 최종적에는 대표까지 네. 가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다가 이제 뭔가 그 상황이 안 돼서 그 핫도그 스튜디오는 이제 분사 후에 이제 청산을 하게 됐고요. 그때 이제 그 몇몇 저희 지인들하고 공동으로 이제 공동 창업을 한 게 핑가 스튜디오인데 핫도그 스튜디오에서도 사실 그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개발을 했었는데 뭐 제일 성공을 하고 알려진 거는 이제 캐주얼 게임이었거든요. 모두의 게임. 네네 모두의 네. 게임. 그때 그런 캐주얼의 한계를 좀 굉장히 뼈저리게 느껴서 RPG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약간 지금 생각하면 허황된 꿈에 이게 이제 핑가 스튜디오. 그래서 이제 핑가 스튜디오를 하면서 우리 일본식 RPG 이런 서브컬처를 한번 해보자라고 의기투합해서 지인들과 같이 시작을 했었는데 피는 못 속이게 사실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 결과물을 보기에는 몇 년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때까지 내가 쭉 가다 보면은 자꾸 내 감도 잃어버릴 것 같아서 거의 코파운더들한테 정말 미안한데 따로 독립해서 캐주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스티키 핸즈를 네.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죠. 네. 정신적으로 힘든 거는 이제 핫도그 말 아, 그때부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있는 직원들 다 내보내고 회사를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멘탈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었고 뭐 회사가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막 도끼도 품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면 다 뭐 내가 못해서 이런 거구나 뭐 이렇게 또 네. 이제 생각이 되고 핑가 스튜디오 할 때 코파운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스리는 그 기간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악에 바치고 막 힘들었던 그 시기를 이런 동업자들하고 같이 많은 얘기를 하고 이제 반성도 많이 하고 곱씹을 생각도 있어서 정말 좋았고 스티키 핸즈를 이제 시작을 했을 때는 정말 마음은 굉장히 좋았는데 네. 1년 반 동안 굉장히 금전적으로 힘들었죠. 네. 네. 솔직히 이 바닥에 몇 년 있었는데 뭐 하루에 100만 원 못 벌어?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못 벌더라고요. 인생 최대 실수는 뭔가요? 글쎄요, 이거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더라고. 약간 아쉬운 부분은 예전에 핫도그 스튜디오를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친구들하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이제 약간 이런 숫자 아직도 제가 잘 돈과 숫자 주식 이런 거를 잘 몰라요. 네. 근데 그때 내가 공부를 좀 했었으면 판단을 좀 더 잘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투자를 받으면서 50% 이상 다른 사람이 다른 네. 회사가 대주주가 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잘 몰랐었던 것 같고 그때 굉장히 많은 좌절도 느끼고 벽도 느끼면서 공부도 굉장히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회사가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약간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네. 그런 이유도 있는 것 네. 같고 근데 누가 인수한다 그러면 바로 해야죠. 돈만 생기면 하고 싶었던 게 디지털 노마드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푸켓에 한 달 동안 가서 거기서 푸켓에. 푸켓에 가서 솔리터 쿠킹 타워를 거기서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 달 동안. 7, 8월 달에 이제 전 직원들 다 유럽으로 한 달씩 보냈고 네네. 그래서 우리 그 게임스컴에서 만나자 해서 독일로 다 헤쳐 모여서 네네. 거기서 다시 일주일 게임스컴 참관하고 귀국하고 그리고 작년 말에는 다 같이 이제 나트랑 가서 워크숍하고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네.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님이 나가고 싶으셔서. 네. 네. 그러면 홍보 좀 해주세요. 뭐 회사 홍보요. 이게 아는 사람은 아는 뭐 그런 뭐 숨겨진 파라다이스라고 말을 할 네네. 수가 있는데
연봉이라든지 어떤 복지 같은 부분은 다 이제 비슷비슷하겠지만 저희는 특별하게 아예 저희는 사규에 인센티브 정책을 이렇게 명문화를 해놨어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의 30%를 인센티브로 1년에 2번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래서 제 뭐 자랑 아니면 자랑이 우리 직원들을 다 고액 세납자로 만든 적이 있고요. 아, 네네네. 깜짝 놀라도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나요? 이러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뭐 1년에 한 번 그 해외여행 가면은 저희가 200만 원 지원금 드리고 네. 왜냐면 많이 나가고 많이 릴렉스를 해야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생기니까 네. 예, 그런 식으로 저희는 예전부터 이제 왜 회사가 돈은 많아지는데 직원은 가난한가에 네. 대한 의문을 가지고 시작한 회사이기 때문에 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직원들한테 이렇게 같이 하고 싶어서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데요. 아유, 그럼요. 회사 운영할 때 철학 같은 게 있으세요? 저는 인파워먼트라고 보통 하는데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희 최희선 이사가 솔리테어 게임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네가 해봐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냥 네가 해봐라고 하면 이제 다 맡겨버리는 스타일이니까 그럼 나는 그때 이제 1개 기획자로만 참여를 했고요. 이게 맡기면 완전히 맡겨버리고 책임도 주지만 권한도 싹 다 줘버리는 그런 스타일로 하고 있어서 네. 그렇게 했을 때 잘 해주는 사람은 정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거를 경험을 했었고 네. 검증되신 분들이 네. 하고 있어서 결과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 외에 뭐 많죠. 뭐 노는 건 어디 가서 뒤지지 말자. 아,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뛰는 거예요. 나가서 사먹는 게. 구독해주세요.